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법이란 것은 행정법 안에서 행정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법이 어디까지 행정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개념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란 것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행정법 관계를 다루는데 이 행정법 관계는 우선 공법과 사법에서 우선적으로 사법이 아닌 영역이어야 됩니다. 공사법 구별해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여튼 우리 사법 관계를 이루는 영역은 행정소송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법 관계를 이루는 관리관계, 권력관계가 행정법 영역이 되고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소송입니다. 두 번째, 현재 공법에서 크게 행정법과 헌법으로 구별되는데 헌법은 헌법소송으로 다루어지고 나머지 행정법 관계는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작용법에서 말하는 행정이란 것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때 행정을 의미합니다. 통상. 그러나 행정구제법, 행정소송은 사법의 영역인 거지요. 행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사법부에서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사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법에서 지금 다루는 문제는 행정 중에 이 행정에서 발생된 문제, 여러가지 법률 문제를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속한 영역입니다. 다만 그 전제로서 행정의 법률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 문제는 헌법소송으로 가게 돼 이 사법 중에 일반 법원이 행정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법의 영역이 아닌 사법이 되면 이 사법은 사법부 재판에서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행정소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란 것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를 다루는 쟁송, 사법부에서 적용해야 될 소송 절차를 행정소송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란 것은 민사소송과 구별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공법관계 중 행정법 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 효과에서 권리관계를 다루는 이 권리관계를 실현시키는 이행소송,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소송, 권리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소송, 이렇게 해서 이행, 확인, 형성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정소송은 이런 형태의 소송, 이해의 형태 소송이 있습니다.
한편 공법관계에서 헌법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또 구별됩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소송은 현재 위헌법률, 심판, 소송 절차와 헌법소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5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하고 구분이 되고, 특히 위헌법률 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 이 두 제도는 행정소송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차차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소송, 헌법소송. 그러면 행정소송은 구체적으로 행정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밑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관소송, 민주소송인 2가지,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그리고 이 항고소송은 부작위법 확인소송,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기관소송, 민중소송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국민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항고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은 앞에서 말했던 민사소송하고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관할만 행정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당사자 소송의 형태는 3가지가 있죠.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3가지가 됩니다. 다만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는 당사자 소송보다 앞선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독특한 특수한 소송이고, 처분을 중심으로 해서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부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기관소송은 조례 취소소송, 감독청의 자치사무에 대한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 그 다음에 감독청의 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송. 항고소송의 특수의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통상은 기관소송, 그러니까 감독청과 여기 감독청 장관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여러 장관과 자치단체장, 시장, 구청장, 시장과 광역시장과 밑에 있는 구청장 같은 기관, 행정기관끼리 다투는 소송입니다. 형태가. 그래서 이런 형태를 기관소송이라 합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두 행정기관이 다툰다 라고 해서 기관소송. 이때 기관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례 취소소송을 포함해서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모두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교육감인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있습니다. 모두 지방자치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우리 하나, 둘, 3가지.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세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법 중 행정소송법에서는 통상 기관소송 3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고 있고,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때 요 3가지 형태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한쟁의란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행정기관 중에 국가기관,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요거는 지방자치단체니까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행정기관 중에 국가기관 상호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는 국가기관이 아니죠. 지방행정기관입니다. 거기 비해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을 다투는 쟁송,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런 식으로 진주시 주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시장, 광역시장, 군수,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루는 권한쟁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주체 간에 다툰 소송.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다투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강남구청장이 다투는 형태의 소송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기관소송인데, 기관소송은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끼리 다투는 소송이 됩니다. 그런 권한쟁의. 그래서 권한쟁의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기관 쟁의가 될 수 없다. 이 판례는 기관 소송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현재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원고 적격이 법령에 의해서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권한을 침해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관소송은 원고가 기관입니다. 여기는 일반 국민 아니면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국민 또는 시민, 아니면은 구민, 일반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중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관소송과 동일하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에 있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 당선소송, 그 다음에 국민투표와 관련돼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소송과 주민투표소송,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민소송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이 민중소송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루고 있지 않죠. 법령에 규정된 경우만 가능하고, 민중소송도 마찬가지로 선거소송, 당선소송, 국민투표소송은 헌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주민소송, 주민투표소송은 지방자치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절차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해야 되는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실체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위법을 시정하는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아니면 시민의 권리구제를 다투는 소송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선거 과정, 국민투표 과정, 아니면 지방자치 행정에서의 어떤 위법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위법을 시정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시민이 나서서 위법을 시정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 이런 소송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공개 소송이 있는데, 정보공개 소송은 항고소송, 취소소송으로 보는데 취소소송 중에 특수한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 소송은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은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거부되면은 신청에서 거부된 모든 국민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 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라도 모든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기 때문에 민중소송하고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항고소송입니다. 원고적격에서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민중소송은 아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항고소송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항고소송이 불가능하면은 차후에 당사자 소송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이 어떤 형태가 항고소송인가? 항소가 아닙니다.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가 항고소송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항고소송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이 세 소송의 형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특질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부작위가 있었고 거부 처분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 아주 구분이 중요한데, 부작위하고 거부 처분과 관계는 국민이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있으면 부작위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신청을 했는데 NO 라고 하면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취소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존재하는가, 거부 처분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부작위는 각하가 됩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아직까지 거부 처분이 없으면은 역시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근본 취지가 처분을 하라는 의미의 소송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es인지 no인지.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은 행정청은 응답을 해야 됩니다. yes, no. no를 하면은 거부 처분으로 다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yes 하면은 더 이상 소송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부작위는 응답을 요구하는 소송,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통상 거의 없습니다. 요즘 행정청에서 무조건 신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거나 무작위로 미루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거의 없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고 승소하더라도 다시 거부하게 되면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을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일부만 취소 소송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공부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실무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따라서 항고소송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을 공부하면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실무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소송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사실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주로 공부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일부로서 보충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입니다.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거부 처분은 반복 거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거의 대부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적극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 존재하는데,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특징은 행정행위의 하자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위법이 존재하면은, 위법입니다. 여기가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이 중대 명백하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무효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은 이런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하자, 특히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제기하는 무효 확인 소송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취소 소송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효와 취소의 이 경계는 모호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튼 취소 소송을 위법하면은 승소합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전체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승소합니다. 그러나 무효 확인 소송은 요 범위 내에서만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영역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은 청구 기각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전체 범위 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취소 소송이 훨씬 유익한 거죠. 취소 소송을 빨간 거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이 파란 영역을 취소 소송 제기해도 승소입니다. 그러나 무효 확인 소송은 이 빨간 영역에서만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면 취소 소송만 제기하면 되지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 파란 소송에서 기각되는데,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효 소송과 취소 소송을 나누게 선택하는 아주 기로가 뭐냐면은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소기간이 도가한 경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인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도가된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두 구분은 제소기간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남아있는가와 관련해서 선택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은 실제로는 취소 소송을 공부하면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 제소기간이 남아있는 이상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취소 소송의 아주 보충적인 형태의 소송 형태로 현재 존재합니다. 따라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면 모두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항고 소송의 3개,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취소 소송 중에 대부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이해할 수 있고 무효 확인 소송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소송이 취소 소송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항고 소송의 다른 이름은 취소 소송입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보충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항고 소송 하면은 항고 소송의 다른 이름은 취소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행위 하자인 부당, 행정행위 하자죠. 하자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이 부당은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이 부당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상 부당하다고 해서 승소 판결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경우는 청구 기각입니다. 그리고 적법하고 부당하지 않는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적법하고 부당하지 않는 적당한 경우, 적법 적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주 정의로운 상태죠. 이런 경우가 이와 밖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법 부당은 청구 기각입니다. 적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법하지만 취소는 유효입니다. 유효.
구분해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다른 이름은 취소소송이다. 근데 취소소송의 종류는 총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적극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하는 취소소송,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하는 취소소송. 그래서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은 이 불이익 처분 당사자가 이 불이익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제1유형의 소송입니다. 방어소송이고, 행정청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거부를 하면, 거부 처분이 있으면은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청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소송이랍니다. 이거는 방어는 행정청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어소송입니다. 1유형, 제2유형. 가장 많은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두 번째가 이 형태의 소송이 많습니다. 특수한 형태가 2가지가 있는데, 행정청에서 A한테 수익적 처분을 했는데 B에게는 이 처분이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제3자요가 있는 소송입니다. 이때 이 B가 A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고 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의 소송입니다. 제3자 방어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을 상대로 이 처분을 A에게 이루어진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제3유형, 제3자 방어소송. 그리고 마지막에는 B가 행정청에게 A가 행정청에게 특별한 처분을 해달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B가 매연을 품고 있는데 A가 행정청에게 매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거부한 경우,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단속을 해달라든지 B에게 특정한 불이익한 어떠한 금지 명령을 해달라 했는데 거부한 경우에 이루어진 소송입니다. 그래서 제3자 요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4가지 형태를 구분하냐면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항고소송은 사실상 취소소송으로 통일되고, 이 취소소송에는 안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처럼 4가지 형태의 소송이 존재합니다. 이 4가지 형태의 소송에 따라 가지고 소송 요건이 약간씩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첫 번째 유형인지 두 번째 유형인지 세 번째 유형인지 네 번째 유형인지를 자세히 검토해서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같은 취소소송이지만은 본질적으로 4가지 형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 이 4번째는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다라고 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늘 각하했는데, 새만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3자 요구소송이 허용된 이후에 그 위에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권이었거나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 새만금 소송에서는 왜 신청권이 있는지, 왜 허용되는지 설명도 없이, 사실은 설명 없이 제3자 요구소송 제4유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허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도 합니다. 근데 허용되는 기준과 허용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요구소송 제4유형의 경우에는 부득이 허용되는 기준과 허용되지 않는 기준은 대법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나타난 내용을 부득이 개별적인 사안 몇 개 안 됩니다. 암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3자 요구소송 형태가 조금씩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형태 취소소송의 네 가지 종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소송과 관련해서 처분이 불이익 처분이 왔을 때 하는 취소소송이고,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못하게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적 금지소송이라 합니다. 미리 예방해서 뭘 하지 마라 하는 소송입니다. 예방적 금지소송인데, 이러한 예방적 금지소송이 가능한가, 이게 무명항고 소송과 관련해서 제1유형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부한 경우 거부를 취소하라 하면, 거부를 취소하면은 신청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다시 오케이, 예스 라는 허용을 해야 되는데, 허용은 행정청에서 해야 됩니다. 거부를 취소하면은 신청한 상태로 돌아가고, 행정청에서 다시 노를 할 수는 없지만 예스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유로 또 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를 하면 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또 제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소송은 어떤 거냐면은 예스를 행정청에게 맡기지 말고 법원에서 예스 하는 소송을 하자 하는 것이 의무이행소송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현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 예방적 금지소송과 의무이행소송, 이 두 가지 형태가 크게 지금 행정소송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해서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항고소송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서는. 그래서 무명항고소송이라고, 이름이 없대서 무명항고소송이고, 이 무명항고소송이 허용되느냐,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판례도 형성이 되어 있고 시험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무명항고소송입니다. 현재는 우리 판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